바나나에 이거 한 스푼 넣으면 그렇게 효과가 좋다는데 되게 생소하고 어색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은근히 조용하게 퍼지고 있는 비법 같은 겁니다. 똑같은 탄수화물을 먹더라도 소화 속도가 지연이 돼서 포만감이 더 들게 하면서 다이어트에 도움을 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식후에 한 숟갈씩 드시면 실제로 식후 혈당이 34%나 낮추면서 다이어트에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꼭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살이 빼는 건 어려워지고 계속 찌기만 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거는 기분 탓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의 대사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국립보건원 자료에 따르면 우리 사람은 1년이 지나갈 때마다 30세 이후에 10년마다 대사 능력이 2에서 3%씩 계속 떨어진다고 합니다. 즉 20대 기준으로 1500칼로리를 하루에 소비하던 사람이 40대, 50대까지 됐을 때는 1200칼로리도 미처 다 쓰지 못한다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20대와 50대를 비교를 했을 때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하면 에너지 소비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20대에 비해서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에너지 소비가 줄어들고 살 빼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이죠. 이걸 칼로리로 해석을 해보자면 하루에 이렇게 300칼로리씩 적게 사용하게 되면 살이 0.5kg씩 찌면서 10년 후에는 5kg이 쪄버리게 되는 그런 효과까지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근육량의 감소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 있는 이 소중한 근육들은 칼로리를 자연적으로 태우는 칼로리 용광로인데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30대, 40대가 지나갈수록 자연스럽게 이 근육의 양이 줄어들게 되는 sarcopenia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근육이 점점 자연스레 줄어들게 되면 칼로리 소모가 줄어들게 되고 똑같은 활동을 하더라도 단위 시간당 칼로리 소모도 줄어들게 됩니다. 근육의 포도당을 흡수할 수 있는 정도가 줄어들어서 혈당 조절 능력도 줄어들게 되면서 다이어트에 굉장히 불리해지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 호르몬 때문인데요,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마 왠지 모르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밤에 잠이 안 오고 아침에는 6시만 되면 눈이 떠지고, 젊었을 때는 아침 10시, 12시까지 늦잠도 잘 잤는데 말이죠. 이런 식으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수면의 양도 부족해지고 수면의 질도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잠을 잘 못 자게 되는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만성적으로 많이 분비가 되면 똑같이 먹더라도 내장 지방으로 다 저장하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또 점점 더 나이가 들수록 살이 잘 안 빠지게 되는 거고요. 바나나에 이거 한 스푼 넣으면 그렇게 효과가 좋다는데 뭔지 아시나요? 바로 식초입니다. 바나나에 식초를 넣는다고? 되게 생소하고 어색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이 바나나 다이어트에 진심인 분들 사이에서는 은근히 조용하게 퍼지고 있는 비법 같은 겁니다. 바나나 식초란 바나나의 껍질과 식초를 같이 발효를 시켜서 만든 그런 식초인데요, 펙틴과 유기산 그리고 효소가 살아있기 때문에 천연 식이섬유가 들어간 발효식초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특히 바나나에는 펙틴과 폴리페놀 그리고 바나나 껍질에는 레지스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껍질째 발효를 한다는 점에서 껍질에 있는 굉장히 좋은 성분들과 또 식초에 좋은 성분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다이어트에 도움을 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식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 성분이 식후에 탄수화물의 소화 속도를 지연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세트산이 침에 있는 소화효소인 아밀레이즈의 소화작용을 억제시키기 때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탄수화물을 먹더라도 소화 속도가 지연이 돼서 천천히 흡수가 되고 포만감이 더 들게 하면서 혈당 스파이크도 방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실제로 이 바나나 껍질과 식초를 한꺼번에 섭취를 했을 때 식후 혈당이 34%나 낮추면서 혈당 다이어트에 도움을 줬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으니까요, 한번 꼭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 바나나 껍질과 식초를 한꺼번에 드시면 또 좋은 점은 바로 포만감이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 바나나 식초에 포함된 펙틴 성분은 장 속에서 수분을 흡수하면서 부푸는 그런 성질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먹더라도 배가 좀 더 부르게 만들어주고요, 또 식욕을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제가 이제 회원분들에게 말씀드릴 때는 다이어트를 할 때는 굉장히 항상 배가 고프고 우울하기 마련이잖아요. 이 바나나 식초를 먹게 되면 좀 더 배가 빵빵해지면서 배고픈 느낌이 사라져서 제가 좀 잘 활용해 보도록 권고하고 있는 그런 식품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바나나 식초는 바나나가 변비에 좋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이 바나나 껍질에 들어있는 식이섬유와 식초에 들어있는 이 유기산 성분의 조합이 변비를 또 직방으로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이어트를 하실 때 많은 분들이 또 겪는 고통이 변비잖아요. 이 바나나 식초를 통해서 다이어트를 하실 때 변비도 해소하는 데도 큰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바나나 식초 그러면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하실 건데요. 유기농 바나나로 껍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유기농 바나나로 준비를 해주시고요. 유리병에 껍질 바나나와 함께 사과 식초를 1대1의 비율로 푹 담가주세요. 그리고 흑설탕과 함께 일주일 동안 숙성을 시켜주신 다음에 이 사과 식초는 덜어서 1, 2주 안에 소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먹는 방법은 하루에 3번, 식후에 한 숟갈씩 드시면 다이어트에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식초만 먹는 게 힘들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물에 희석해서 드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 저는 한 스푼 혹은 2스푼 정도를 200ml 정도 물에 희석해서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바나나를 다이어트 할 때 절대 먹으면 안 된다, 금기시하는 그런 영상들, 그런 컨텐츠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이 바나나도 제대로 먹으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바나나를 어떻게 똑똑하게 먹으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지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주세요. 바나나가 다이어트 할 때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이유는 크게 2가지 성분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저항성 전분 때문입니다. 이 저항성 전분은 전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만 저항성이잖아요. 일반적인 그런 탄수화물 전분과 비교를 해서 소화기관에서 소화가 되지 않고 위장 끝에 있는 소장까지 소화가 되지 않고 통과가 됩니다. 그리고 소장까지 가서 우리 장내에 있는 유익균들의 굉장히 중요한 먹이가 되면서 우리 장내 건강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유익균들을 많이 만들어줍니다. 또한 이 저항성 전분은 식이섬유처럼 작용을 하기 때문에 바나나에 당분이 들어있더라도 이 저항성 전분이 어느 정도 완충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두 번째는 펙틴 성분이 바나나에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관리는 물론이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특히 바나나 중에서도 노란 바나나에 이 펙틴 성분이 풍부한데요. 이 펙틴은 수용성 식이섬유로 마치 스펀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펙틴은 위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젤 형태로 수분을 막 머금으면서 팽창이 되고 부피가 커지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포만감이 더 들게 해주고 위에서 음식의 배출 속도를 지연시키면서 밥을 폭식을 하는 것을 또 막아주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또한 이 펙틴은 GLP-1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식욕을 억제하고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인슐린의 분비를 조금 촉진하는 역할이 있어서 또 다이어트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바나나를 똑똑하게 먹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나나는 사실 똑같은 바나나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바나나는 후숙 과일이기 때문에 재배를 한 순간부터 계속해서 숙성 과정이 진행되게 됩니다. 초록색 바나나, 노란색 바나나, 점점 갈색 점박이가 생기는 바나나까지 계속해서 색깔이 이렇게 변해 가잖아요. 똑같은 바나나라도 이 색깔에 따라서 완전히 그 효과가 다르고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는 정도도 다릅니다. 자, 첫 번째, 초록색 바나나가 다이어트에 있어서는 가장 최적의 바나나 상태입니다. 이 초록색 바나나에는 식이섬유와 저항성 정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혈당 지수도 낮고 포만감도 일으키면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걸 막아주면서 다이어트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노란색 바나나는 식이섬유가 초록색 바나나에 비해서는 조금 더 줄어들었지만 비타민 B와 비타민 C가 풍부하고 적당한 양의 당도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다이어트 할 때 조금씩은 드셔도 괜찮은 정도입니다. 하지만 갈색 점박이 바나나가 되는 순간 모든 식이섬유가 다 파괴가 되고 당도가 너무나도 높아지면서 혈당 지수가 중간에서 고당 음식이 돼버리기 때문에 큰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는 적합하지 않고요. 다만 이 갈색 점박이 바나나에는 항염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염증 조절에는 조금 도움을 드릴 수가 있고 당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혹시 운동을 하고 저혈당에 빠졌을 때 이 바나나를 통해서 에너지를 조금 더 채워주시는 것에 활용을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건조된 바나나를 먹지 않는 겁니다. 똑같은 바나나인데 이 바나나를 건조하게 되는 순간 굉장히 밀도 높게 이 당분이 다 밀집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아삭아삭하게 먹는 건조 바나나는 굉장히 많이 혈당을 올리고 칼로리도 더 높아졌기 때문에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이것과 같은 맥락으로 저는 바나나 쉐이크도 다이어트 할 때는 꼭 피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모든 음식에 다 통용이 되는 거긴 한데요. 건조했을 때 과일들은 당도가 높아지고요. 그다음에 갈아서 넣거나 쉐이크 형태로 빠르게 마셔버리면 굉장히 소화 흡수가 빠르게 우리 몸에 진행되면서 급격한 혈당 스파이크, 그 이후에 급격한 인슐린 분비, 그로 인한 내장 지방 축적, 뱃살 충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흡수가 빠르거나 좀 건조해서 밀도가 높은 말린 바나나는 드시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바나나 다이어트를 하신다면 바나나가 어느 정도의 당분과 탄수화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탄수화물을 더 많이 드시는 것은 조금 자제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바나나에 들어있는 당분과 초록색 바나나의 식이섬유, 노란색 바나나의 비타민 B, C 이런 긍정적인 효과를 함께 누리기 위해서 바나나를 먹는 건데요. 여전히 바나나에도 탄수화물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나를 드실
드시면서 똑같이 평소처럼 탄수화물을 많이 드시게 되면 또 혈당 스파이크로 인한 체지방 축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탄수화물은 조금 줄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바나나 다이어트를 구체적으로 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결국에는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는지를 우리가 신경 써서 봐야 합니다. 그래서 바나나를 어떤 음식과 함께 먹었을 때 가장 효과가 좋은지를 설명을 드려보자면, 첫 번째는 그릭 요거트입니다. 제가 거의 모든 저희 글루코핏 회원분들에게도 아침에 그릭 요거트와 바나나 같이 드세요 라고 제가 권장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그릭 요거트의 단백질도 풍부하고 유산균도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바나나를 단독으로 먹었을 때는 혈당 스파이크가 생길 수 있다면 그릭 요거트와 함께 먹으면 바나나의 긍정적인 효과도 얻고 단백질도 섭취하면서 유산균까지 아침에 섭취를 해주는 방식으로 혈당 스파이크는 안 생기면서도 풍부한 영양 성분을 공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먹는 것은 다이어트에 좋다,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드셨을 때는 장 건강과 포만감까지 함께 챙길 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견과류랑 함께 이 바나나를 섭취하는 건데요. 견과류에는 풍부한 불포화 지방산이 들어있고 또 식물성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나나만 단독으로 먹었을 때보다 혈당 지수가 떨어지게 되고, 혈당 지수가 떨어지게 돼서 혈당 안정화에도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트밀이랑 함께 먹는 건데요. 제가 아까 바나나와 탄수화물을 같이 많이 먹으면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웬 오트밀이냐 하실 수 있는데요. 오트밀을 너무 많이 드시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바나나와 함께 오트밀 그리고 추가로 단백질 공급원인 닭가슴살 이렇게 한꺼번에 드셨을 때 굉장히 영양 성분을 잘 조화롭게 만들어 주시면서 바나나의 최고의 긍정적인 효과들까지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무가당 카카오인데요. 카카오가 설탕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탕이 들어간 카카오는 말짱 도루묵이기 때문에 일단 무가당 카카오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카카오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줄여주고 혈류 개선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바나나와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어서 이 두 가지를 함께 드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제가 하루에 언제 얼만큼 바나나를 먹는 게 좋은지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아침, 점심, 저녁 중에서는 아침에 바나나를 드시는 것을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그릭 요거트와 함께 바나나를, 노란 바나나라면 반 토막 정도, 초록색 바나나는 3분의 2에서 최대 1개까지 드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1개가 넘어가는 순간 아마 혈당 스파이크가 생길 거고 칼로리도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딱 이 정도 양이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바나나와 함께 드시면 좋을 만한 음식들을 소개해드리면 아마 댓글에 분명히 선생님 그러면 바나나, 그릭 요거트, 견과류, 카카오, 오트밀 다 함께 먹어도 괜찮나요? 질문하실 건데요. 양만 적절하다면 굉장히 좋은 조합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모든 걸 한꺼번에 건강하게 우리 몸에 넣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나나만 단독으로 드시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다채롭게 그릭 요거트에 견과류도 뿌려주시고 카카오도 넣어주시고 바나나도 반 개 정도 썰어서 넣어주신 다음에 한꺼번에 드셔주시면 그만한 또 훌륭한 아침 식사가 없을 겁니다. 오늘 영상 보신 구독자분들 바나나 다이어트 한번 꼭 실천해 보시고요. 다이어트에 꼭 성공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